사정 등 여러 문제가 겹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노근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유족들이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충북 교육에 대전안을 예고한 새 교육감이 현 상황을 진단할 전담 조직을 가동합니다. 전임 교육감 핵심 사업인 행복 씨앗학교 지원 중단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예 비엔날레를 여는 공예 도시로 자처하면서도 정작 청주 지역 전업 작가들의 생계는 어렵습니다. 작가들 스스로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노근리 사건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족들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군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5일간 미군 총격으로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불다리 일대에서 수많은 피난민이 숨지고 다쳤습니다. 2001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고 정부는 2005년 조사 결과 희생자 218명을 피해자로 확정했습니다. 유족 17명과 20명이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피해자 확정 이후 아무런 배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어제 대법원까지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주한미군 민사법 적용 시점 18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당시 6.25 전쟁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에 대한 직무유기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 2심에 패소하고 4년간 대법원 판결만 기다려온 유족들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이 보다 폭넓은 법리 해석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근본 판결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합니다. 제주 4.3 사건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노건리도 혹시 이번에 큰 기대를 걸었다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시리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족들은 법리적 한계에 부딪혀 패소했을 뿐 노근리 사건에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음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미 양국이 1950년 7월 25일 미 8군 사령관이 피난민 이동 금지 권한을 갖도록 피난민 통제 지침을 결정한 것이 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피난민 통제 지침을 공동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총을 쏜 미국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공동 결정한 한국 정부도 명백하게 사격을 하도록 허용한 원인과 배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명확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희생자 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해 2004년 노근리 사건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은 외면해왔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촉구한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충청북도는 신종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되는 대상자는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입니다. 또 기존에는 80세 이상과 고위험군인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관계자만 4차 접종을 권고했지만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연령과 상관없이 접종 권고 대상이 됩니다. 한편 도내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면역 저하자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은 14일 기준 18만 3천여 명이 접종해 충북 인구 대비 11.5%,
대상자 대비 41.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차기 도당위원장을 뽑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하루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도당운영위원회의 추대로,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경선을 통해 선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대수 전 국회의원과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 김정복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은 정우택 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2일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작품 활동을 최우선하는 전업 작가들에게도 생계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청주는 공예 비엔날레가 자리 잡으면서 공예 도시라고 말하긴 하지만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공예 작가들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 스스로 합심해서 판로를 열고 또 공예를 더 쉽게 알리기 위한 실험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요거는 강목으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 천에 직물 물감을 사용해서 말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작가가 자신이 만든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어떻게 만든 것인지 직접 설명해 줍니다. 공예 작가 30여 명, 굿즈 플랫폼, 대학생들이 한데 모여 조그마한 부스 공간에서 가죽, 금속, 인형 등 자신의 특화 상품을 내놓습니다. 손님이 없을 땐 틈틈이 새 작품 디자인을 구상하고 손작업을 이어갑니다. 손님들에겐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예 작가들의 상품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설명까지 들을 수 있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이게 핸드메이드 제품이고 공장에서 직접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라서 더 멋있었고요. 그래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아서 직접 구매를 하고 싶어요. 지난해 청주 공예 작가들이 뜻을 모아 청주공예 문화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올해 3월부터 격월마켓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 출연금, 마켓 참여비를 운용해 공간과 시설 대여비로 충당하면서 지자체나 기관의 지원 없이 스스로 판로를 열어나갑니다. 날마다 365일 작업을 하는데 펼칠 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작가들이 모여서 그러면 펼칠 장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자. 지금은 힘들지만 먼 미래에 우리의 공예의 장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그 역사적인 거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다 함께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전업 작가로 살아온 원로 작가나 전업 작가를 꿈꾸는 청년 모두에게 자신이 만든 제품을 시민 앞에 선보이고 시장 가치를 인정받는 자리는 설레고 소중합니다. 공예는 무궁무진해요. 만드는 거는. 그런데 공예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다가 팔을 때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할 때도 없어요. 이래서 중간에 다 그만둬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장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면서 내 작품을 소개도 하고. 소비자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굉장히 남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또 선배님들이 이쪽 업계에 먼저 발을 들이신 분들이니까 먼저 다가오셔서 조언도 많이 주시고 자기 작품도 먼저 보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소통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선배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좀 더 식견이 넓어지는. 청주 공예문화협동조합은 올해 경년 공예시장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을 꿈꾸며 예술가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예총이 주최한 문화예술과 관광 융복합 세미나가 오늘 충북문화예술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청주대학교 변광섭 교수는 마을이 콘텐츠라는 주제로 충북의 구석구석에 있는 문화자원 활용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의 고유한 문화 원형과 자원을 발굴해 예술로 복원함으로써 관광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충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 역할을 이어받을 별도의 전담 조직이 꾸려집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자신의 구체적인 교육 철학을 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취임 후 반년 정도 충북 교육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진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학습 부문을 전담할 다차원 학생성장 TF와 조직 진단 등을 맡을 교육발전 TF로 나뉩니다. 한편 충북교육감직인수위는 어제 5개 영역 46개 공약을 정리하고 공식 활동을 마쳤습니다. 충북형 혁신학교 행복씨앗학교 지원을 중단한다는 어제 충북교육감직 인수위 발표와 관련해 일선 현장 교사들의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행복씨앗학교의 일부 운영부장들은 공개 의견서를 통해 행복씨앗학교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인데 현장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사실상의 폐지를 섣불리 결정하는 건 충북교육을 퇴보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뜻을 함께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 1000여 명의 온라인 설문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충북교육감직인수위는 전임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행복씨앗학교에 대해 예전 같은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 교육청 주도의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는 18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7차례 열립니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는 마지막 일정으로 다음 달 2일 대전시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성일종 정책위 의장, 국회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별 민생과제, 필수 예산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협의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장단 선출 이후 첫 회기를 시작한 증평군 의회가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증평군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기존 초등학교의 과밀화 해소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절실하다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학교 신설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까지 930여 세대의 신규 입주를 앞둔 증평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은 앞서 2차례 교육부 중투위에서 잇따라 반려, 재검토 결정을 받았고 오는 19일 3번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무역 소재 적자 추세에도 충북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주 세관이 발표한 올 상반기 충북의 무역 수지는 113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오히려 17%가 늘었습니다. 상반기 충북 수출액은 16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8.4% 늘었고 고환율과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수입액 증가율은 25.8%로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한편 상반기 전국 무역 수지는 전년 대비 152% 감소한 9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음성군은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생활권 복원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비 256억 원을 확보한 음성군은 5년간 모두 366억 원을 들여 맹동면과 대소면, 삼성면 일대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게 됩니다. 대소면에는 배우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안전통학로 정비, 삼성면에는 문화복합센터 건립, 맹동면에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충무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